경제평론 오래 합니다만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지금 근로자니 뭐니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모습, 소위 말하는 먹튀플래넷. 신인교의 아침 저널 3부인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경제 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자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기업도 노동자도 구직자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시고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홈플러스 이슈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한 번쯤은 가봤을 이 홈플러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네, 홈플러스는 국내 이제 오프라인 유통망 2위 회사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회사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삼성이 만든 유통인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어디로 넘어가 있냐면요. 약 10년 전에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요. 100% 지분을 MBK라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삼성이 아니고요. MBK가 갖고 있는 회사인데 문제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소위 말하는 자기 돈, 자기 자본을 많이 투여한 게 아닙니다. 2.2조 내지 2.5조 사이 정도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해결했고요. 한 5조 내외는 빚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거 이제 근데 이 빚은 누구냐? 홈플러스 가진 빚이에요. 이걸 소위 말하는 뭐냐면 자본을 가지고 일단 그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서 그 회사에 를 인수하는 대금을 마저 갚는 이런 방식을 이제 소위 말하는 차입 매도, 차입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파는 영어로 하면 LBO 방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0년 동안에 홈플러스에 두고두고 이제 원죄의 어떤 씨앗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빚을 많이 잡아가지고 홈플러스를 인수하다 보니까 홈플러스를 잘 키워봐야 되겠다. 추가 투자를 더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빨리 빚을 갚는 방법이 뭘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하자마자 알짜 매장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에 현재 20여 개 매장이 알짜 매장이 이 사이에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MBK 입장에서는 빨리 빚을 갚아가지고 빚을 낮춘 다음에 이 장부를 소위 말하는 예쁘게 한 다음에 빨리 이제 매각하고 소위 말하는 엑시트 플랜을 가동하기 위한 전략들을 쭉 해오는데 이게 악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유통은 소위 말하는 바잉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있을 때 물을 한 병 산다 그러면 물 납품업자에게 우리 100병 줘라고 하면서 싸게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매장이 만약에 5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매장은 50개밖에 없으니까 50병만 산다라고 할 때 이 원가에 대한 바잉 파워가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알짜 매장이 계속 팔리면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근본적인 본원 사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10년이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의 이 경영권 인수 이래로 배당이나 이자로 빠져나간 돈이 3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영업이익으로 남긴 돈이요, 4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좀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봐야겠네요. 애써서 그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나 근로자들이 열심히 벌어서 경영해서 벌은 알짜 같은 돈을 아까 얘기한 그 빚 갚는데 10년간 썼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 했지만 재무적으로나 속으로 계속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만 몰려온 10년이 됐고요. 요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사실은 홈플러스는 원래 A 등급이었어요. 신용 등급이. 요 최근에는요 A3 소위 말하는 정크 등급입니다. 거의 투자하면 안 되는 위험 등급까지 회사가 떨어졌는데 그나마도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 최근에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낮춰서 A3 마이너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걸 떨어진 걸 기화로 삼아서 홈플러스는
선제적 예방적 기업 회생이다라는 명분으로 갑자기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금 계획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다가 신용등급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금 조달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자칫하면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 그런 위기 이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법정 관리 신청한다라는 얘기인데 들을 때는 허울 좋은 명분처럼 좋게 들립니다만 제가 경제평론 오래 합니다만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선제적 예방적 기업회생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왜냐 자구 노력도 해보고 채권자들과 워크아웃도 해보고 이런 수많은 수단 끝에 제일 안 됐을 때 하는 게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 같은 거죠. 최후의 수단이 법정 관리인데 예. 우리 돈을 쓰기 싫어서 법원의 힘을 빌어서 채권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법정 관리를 먼저 해보겠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모펀드가 가질 수 있는 행태. 자기 돈을 쓰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나 채권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한 다음에 그들의 희생 끝에 기업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다시 팔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먹튀 플랜에서나 가능한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온 속에서 거거든요. 나온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그 파산회생에서는 성실 채무자를 구제하는 걸로도 제도가 설계가 되어 그렇죠. 있는데 좀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홈플러스와 직간접적으로 또 연관된 납품업체, 입점업체 또 근로자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게 좀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떻게 있어 맞습니다. 보이십니까? 단순히 지금 기업 회생이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수만 가지의 파생 문제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앵커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납품업체 영세업체들이 피해입니다. 지금 납품업체 영세업체들 중에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홈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먼저 납품 대금이라든지 이런 걸 갚아내겠다라는 계획을 내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납품처들은 물건을 다시 대기 시작했는데 소위 말하는 영세업체, 영세 입점업체, 개인 입점업체들한테는 아직 회생 계획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자금 집행 계획이 적정하게 들어가질 않아서요. 예. 이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나 이쪽에서는 아직도 내가 대금을 못 받아서 사채로 내가 메꾸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아직도 이분들이 불안한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여파로 인해서 납품 대금이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매대가 비어간다라는 게 정확한 보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장에 물건이 없다라는 건 고객들이 더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악순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키우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금융적으로도 파생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까지 올해 들어서만 소위 말하는 기업업 CP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기 사채 그리고 이제 유동화 사채 이제 자산이 이제 홈플러스가 발행한 이 카드 대금을 담보로 한 자산 유동화 사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관된 투자자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ABS인데 좀 어렵습니다만 이걸 다 합치면요 6천억입니다. 이 6천억이 현재 급격하게 홈플러스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6천억짜리 채권이 쉽게 말하면 세상에 뿌려진 건데 이걸 누가 샀나 봤더니 적어도 2,500억에서 3,500억 이상을 개인들이 샀더라고요. 그럼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피해를 그렇습니다. 볼 우려가 큰 거죠. 그나마 기관이나 증권사나 이런 회사들은 대응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 홈플러스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만약에 회생 결차 끝에 이게 만약에 금융채권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받을 길이 굉장히 난망해지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 투자자 연합에서 모임에서 이제 시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구제 요청하는 문제가 이제 드디어 발생을 합니다. 약간 좀 도미노 현상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융 문제이면서 사회 문제 여기까지도 이제 번질 수 있는 이 문제가 드디어 이제 2단계로 새롭게 사회 문제로 퍼져가기 직전인 상황까지 현재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뭐 그 위메프 사태도 이제 중소업체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번 사태를 두고 홈플러스 운영하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책임론이 아주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 좀 부정적인 인식도 좀 커질 걸로 우려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사모펀드는 정확하게 회사를 돈 주고 사서 가치를 조금 늘린 다음에 몇 배에 걸친 수익을 보고 엑시트하는 이게 사모펀드의 메커니즘의
둘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이것뿐이다라는 핵심이죠, 이게. 이 민낯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예. 보는 겁니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것도 없고요. 지금 근로자니 뭐니 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모습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에게 M&A가 대상이 되고 있는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이 사모펀드를 어떻게 봐야 할지가 이 사모펀드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재련 기업인 고려아연을 놓고도 예. 바로 이 MBK 파트너스가 현재 소위 말하는 쩐의 전쟁, 지분 전쟁이 들어가 있고 지금 대대적인 주총 격돌을 지금 2주 앞두고 있거든요. 예. MBK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먹튀 아닙니다. 고려아연도 잘 키워서 해외 자본이나 이런 데 팔지 않고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예. 홈플러스 사태를 보니 아니야 돈 놓고 돈 먹기밖에 모르는 사모펀드야라는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피해자분들도 또 나올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고려아연 사태라든지 앞으로 MBK라든지 이런 사모펀드가 관여하고 있는 수많은 M&A 건에서 아하. 수많은 이 투자자들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누군가의 편을 들어줘야 할 때 사모펀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제 계속적 기업 경영에는 부적합하다라는 평판 리스크가 생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게 또 예. 다른 이제 이 문제가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교훈이라면 교훈이랄까? 이거 홈플러스 그렇습니다.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사모펀드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 보이는 문제 그렇습니다. 예상되는데 네. 그럼 결론적으로 짧게 홈플러스는 운영을 그럼 정상화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상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이제 굉장한 난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 홈플러스의 전국에 있는 수많은 매장들을 알고 봤더니 메리츠가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메리츠 입장에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한다는 게 현재 내부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채권자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협력업체들이 나서서 홈플러스를 살리고자 하더라도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해서 물건을 팔아버리고 나면 매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앞으로 정상화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